안녕하세요, 샤입니다. 오늘은 스킬, 정복자, 그리고 기회에 대한 설명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스킬을 제가 일전에는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링크를 걸어드렸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오류도 좀 있고 제가 실수하는 부분도 생기게 돼서 영상 후반부에 제가 스샷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시정지를 해놓으시고 따라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핵심 부분만, 스킬에 대해서 핵심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부터는 제가 이전 영상에 댓글 달린 것들 중에서 좀 중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들 몇 개씩 선정해서 답변해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킬을 먼저 보시면 기본 스킬은 달려들기를 사용합니다. 달려들기가 기동성이 워낙 우월하기 때문에 기동성 하나만 보고 거의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격전 달려들기를 찍어주는데 이 격전 달려들기에 대한 짧은 팁을 드리자면 툴팁이 좀 불친절하죠. 획득인지 아니면 연장인지가 기재가 안 돼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기 격전 달려들기에 있는 광폭화는 획득이기도 하고 연장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광폭화를 획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격전 달려들기가 발동하면 광폭화가 1.5초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획득이기도 하고 연장이기도 하다. 당연히 선조의 망치 마스터 해주시고 맹렬한 선조의 망치까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야만중사는 대부분 아시다시피 함성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하지만 이 함성들이라는 건 집결의 함성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성능이 좋은 것 뿐이지 내가 포인트를 할당해서 레벨을 올려주었을 때 효율은 별로 좋지 못해요. 좀 감이 오실 수 있게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 공격적인 저항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상향을 많이 받았죠. 우리가 광폭화를 거의 상시로 이제 유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거의 상시로 적용이 된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게 1포인트당 4% 피감이에요. 그런데 도전의 외침은 상시도 아닌데 1포인트당 2% 피감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할당해서 얻는 효율은 낮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1레벨씩만 준다. 그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화된 도전의 외침까지만 찍어줍니다. 이 밑에 패시브들은 효율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찍어주시고요. 집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독특한 편이죠. 집결의 함성을 마스터 하시는 분들이 잘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자 하는데 선조의 망치 빌드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분노수급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밸런스 있는 빌드를 추구하고 성격이 효율적인 면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합니다. 게임뿐만이 아니라 뭘 해도 효율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런데 이건 게임이기 때문에 꼭 효율을 쫓아가야만 정답인 것은 아닐 거예요. 효율을 좀 버리더라도 낭만을 생각할 수도 있고 재미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게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일단 빌드를 설명해 드리는 사람이고 성격 자체가 효율을 워낙 중요시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다고 할 때 선조의 망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분노수급이고 분노가 항상 높게 유지되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질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왜 고피플리님을 사용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전 영상에는 고피플리님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시즌 3일 정도까지는 저도 고피플리님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한 4일차에 소쿠치는 경로로 넘어왔는데 그 전에는 분노수급이 제가 성에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고피플리님에 비해서 소쿠치는 경로가 딜이 딱 2배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분노 소모량도 2배가 딱 증가하죠. 그런다고 할 때 눈에 보이는 딜은 솟구치는 경로가 좋아서 혹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분노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쿠치는 경로를 강제로 쓰게 되면 고피플리님이나 소쿠치는 경로나 딜 차이가 없게 돼요. 물론 한방에 보이는 딜은 소쿠치는 경로가 높겠지만 전체적인 DPS, 초당 데미지라고 하죠. 초당 데미지는 어차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분노 수급이 거의 엉망인 수준이다 라고 할 때는 오히려 고피플리님이 DPS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검의 달인, 그리고 무한한 분노, 이런 위상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분노 유지가 굉장히 높게 되지 못한다라면 당장 눈에 보이는 딜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고피플리님을 사용해 주시는 게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이 굉장히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굉장히 많이 달렸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추방된 군주의 영물을 왜 사용을 안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것도 방금 설명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 마치 저는 이 목걸이를 쓰는 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제 채널은 야만용사 채널이라 거의 100%의 구독자분들이 남자분들이겠죠. 그리고 대부분 군대를 다녀오셨을 텐데,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총알은 꼴랑 6발만 챙기고 총신만 엄청 닦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총알이 없는데 총의 파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추방된 군주의 영물은 제압과 극대화가 같이 터져야만 효과가 발동하는데, 대신 터졌을 때는 딜이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그 한방 딜에 굉장히 혹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목걸이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잃어야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자원 생성량이 붙어 있지만, 자원 생성량은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원 생성량이라는 옵션이 고변산이기 때문에 챙기면 챙길수록 효율이 늘어나요. 근데 반대로 분노 소모량 감소는 역고변산이라서 챙기면 챙길수록 효율이 조금 떨어져요. 하지만 그래도 자원 생성량이랑 분노 소모량은 비견이 될 수가 없어요. 분노 소모량 감소가 훨씬 좋은 옵션이에요. 그래서 얘는 고변산, 자원 생성량은 고변산, 분노 소모량은 역고변산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분노 소모량 감소를 빼고 자원 생성량이 들어가도 일단 거기서 손해예요. 그리고 역공 혹은 맹공을 빼야 되게 되고, 이동 속도도 빠져야 되고, 그리고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가끔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한보이 빠지는 건 체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좀 둔감한 편이 아니신가 싶어요. 던전을 돌 때 재감이 한부위 빠질 때마다 이 함성의 부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10%가 전혀 작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시가 아닌 딜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방에 엄청난 딜이 나오는 거에 너무 혹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목걸이는 사용을 하지 않고 전설 목걸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목걸이를 인벤에 들고 다니는 이유는 보스전에서 스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목걸이는 보스전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일반 몬스터 구간에서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스킬로 돌아가면, 그래서 고피플리님 분노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고피플리님을 사용해 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정복자로 넘어갈 텐데, 정복자로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시즌 1부터 계속 말씀드리던 내용인데, 혹시나 지금 시즌 1부터 제 영상을 좀 성실히 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으시고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미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선배님의 아량으로 한 번 더 봐주세요. 이 묵직한 손 그리고 맹공, 이 두 가지는 설명을 보시면 좀 비슷한 것 같아도 적용 방식이 달라요. 맹공 같은 경우에는 둔기로 기술을 사용하면 기절 혹은 취약 상태에게 주는 피해가 15% 증가합니다. 그리고 고변산이라고 돼 있죠. 하지만 얘는 좀 달라요. 얘는
내 툴팁에 표기되어 있는 극대화 피해, 이 극대화 피해를 일정 %만큼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증가시켜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극대화 피해가 하변산으로 바뀌면서 이 스킬은 하변산 피해를 몇 프로 늘려주는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목걸이에서도 이제 묵직한 손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에도 마찬가지죠. 전 시즌에는 양손도끼 전문성을 거의 강제적으로 썼지만 이 양손도끼 전문성도 맹공이랑 설명이 거의 동일하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적용 방식이 달라요. 얘도 묵직한 손이랑 똑같습니다. 내 툴팁에 나와 있는 취약 피해를 일정 %만큼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방금 취약 피해가 75%였는데 제가 이걸 아예 사용 안 하려고 안 올려놔서 지금 못 보여드리네요. 아무튼 취약 피해를 %를 늘려주는 효과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양손검 전문성을 사용합니다. 양손검 전문성은 딜에는 거의 기여를 못하지만 출혈을 걸기 위한 그런 기제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자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복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 문양은 착취를 사용합니다. 좀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번 시즌에 취약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졌는데 왜 착취를 사용을 하느냐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취약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취약 상태의 적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받는 곱하기 20%의 기본 피해 증가량이 포함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설명을 어렵게 해놨네요. 한마디로 내가 취약 피해, 추가로 이 증가된 취약 피해가 0%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취약이 걸려있는 적을 때리게 되면 누구나 모든 캐릭터들이 20% 고변사의 기본 피해 증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공짜로 모든 캐릭터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 아이템에서 챙길 수 있는 데미지의 대부분들이 하변산으로 너프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중요한 것, 내가 딜을 올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고변상 기제들을 가지수를 많이 챙기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상시 취약을 가져가는 것은 곧 밸런스의 상승이다. 평이한 딜을 많이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상시 취약을 가져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을 채용을 했냐면, 여기 흡혈기인 보시면 탈퇴라고 있습니다. 피하기를 사용하면 그 경로에 있는 적이 흡혈기의 저주에 걸리고, 여기 보시면 약육강식, 흡혈기의 저주에 걸린 적은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잡몹 구간에서는 지금 잡몹이 전 시즌에 비해서 많이 하향이 됐기 때문에 전투 시간이 좀 짧아졌어요. 몬스터를 가격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착취 하나로, 착취가 취약이 3초죠. 3초 정도로 잡몹을 해결하고, 만약에 3초 안에 몬스터를 처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즌은 취약이 없다고 해서 딜이 아예 안 들어가는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대로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큰 부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보스전은 이 탈퇴로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잡몹도 탈퇴로 취약을 걸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텐데,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린다고 했는데,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왜 발구르기를 사용하시나요? 혹은 전 영상에서는 강철 소나기를 찍으라고 올려주셨던데 왜 본인은 발구르기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원리가 똑같아요. 저는 항상 밸런스 있는 빌드를 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효율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조의 망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높은 밸런스를 내고 효율을 높게 내려면 분노 수급을 원활하게 해서 기본 스킬을 사용하지 않고 기본 스킬의 빈도를 최대한 줄이고 선조의 망치만 가격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해요. 왜냐면 워낙
핵심 스킬은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핵심 스킬을 쓸 시간에 다른 스킬을 쓰는 것 자체가 손해이기 때문이에요. 전체적인 DPS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던전을 좀 더 빨리 돌고 싶다, 아주 피통이 큰 보스 몬스터를 빨리 잡고 싶다 할 때는 이 기본 스킬을 사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노수급을 항상 강조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접근을 했을 때 이 강철소나기라는 게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스킬이에요. 야만용사가 기본적으로 범위 공격에 굉장히 취약하죠. 그런데 몬스터를 몰아와 준다, 이 점 하나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취약도 있고, 그 다음에 광폭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스킬이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죠. 스킬 시전 시간도 길고 후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강철소나기를 쓰는 시간 동안 선조의 망치를 쓰지 못한다는 게 손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극 하이엔드 빌드로 갔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좀 빌드가 완성되지 못하고 분노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신 분들은 강철소나기를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아까 고피플리님이랑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빌드의 완성도가 좀 떨어지신다 라고 하시면 강철소나기 쓰시고, 내가 분노수급도 원활해지고 캐릭터가 어느정도 강해졌다 라고 할 때 발구르기가 훨씬 좋습니다. 분노 회복도 있고, 이게 선우딜이 굉장히 짧고 시전 속도도 엄청 짧아요. 그래서 내가 선조의 망치만 가격하고 싶다고 할 때 시간을 뺏어가는 빈도가 작다라는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내용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선조의 망치 한번, 발구르기 한번, 선조의 망치 한번,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스무스하고 시간 낭비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만 다시 요약해드리면 선조의 망치만 가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분노수급이 중요하고 강철소나기는 손해가 되고 발구르기는 그 부분에서 이득이 있다. 그래서 발구르기를 사용하지만 분노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캐릭터가 아직 약하다라고 한다면 발구르기는 효율을 내지 못한다. 그래서 강철소나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복자로 넘어가면은 제가 착지를 사용하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내가 탈퇴로 치약을 걸어줄 수 있지만 피하기를 사용하면서 몬스터에게 치약을 거는 그 시간 자체가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착취를 사용을 해줍니다. 하지만 대신에 착취 데미지 피해 자체가 하변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보드에 민첩을 많이 투자를 해주지 않죠. 추가 보너스를 얻을 수 있는 민첩 25만 달성해주고 사용을 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보드는 피해 분노를 사용합니다. 이번 시즌 희대의 사기 보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전설 로드에 보시면 광폭화 상태일 때 주는 피해 증가량의 25%만큼 증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보시면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이 있죠. 그리고 툴팁에 이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326%잖아요. 이 326%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고변산으로 추가 데미지가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 캐릭터 기준으로 보시면 벌써 고변산 82%. 엄청 크죠, 이게. 이 위상들도 보시면 검의 다리는 굉장히 높은 딜을 가지고 있는 위상인데도 불구하고 대신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분노에 비례한 데미지를 준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분노가 항상 풀이라고 가정을 해도 검의 달인이 20%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 전설 로드가 82%의 딜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6보드를 사용하기 어려워요. 왜? 이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을 많이 찍어주기 위해서 한 보드에서 포인트 소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문양을 6개를 사용하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보드 자체는 6보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6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양은 5개밖에 못 끼워주게 됐죠. 왜? 이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이 엄청 중요하고 피해 분노 전설 로드가 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 분노 사용을 해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쪽 경로 찍어주시고, 이 화염 조절은 어차피 이 길목으로 가야 되는데 단 2포인트만으로 화염 저항 25% 그리고 방어도 100을 챙겨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분쇄자 사용해줍니다. 분쇄자 같은 경우에는 위에 철퇴의 공격력, 저거 자체는 별로 좋은 옵션은 아니에요. 하지만 철퇴 사용 시 주는 제압 피해가 30% 고변산 증가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낭비 없이 힘 40을 편안하게 찍을 수 있는 이 피해 분노 노드에 사용을 해줍니다. 추가 보너스만 받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륙을 사용해 주는데, 문양은 힘을 사용해 줍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연구 끝에 힘을 사용을 하게 됐어요. 이 정복자라는 건 사실은 계산기를 좀 많이 두드려 봐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번 시즌에만 벌써 제가 정복자 연구를 하는데 못해도 20시간 이상은 할애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산기를 많이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 노드가 더 좋다라고 함부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일일이 두들겨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저는 힘이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다 챙겨주시고요. 그다음 뼈 파괴자, 이 전설로도 굉장히 좋게 상향이 됐죠. 12초마다 다음 기술이 적을 확정적으로 제압합니다. 그래서 요 전설로드를 써야 되는데, 이 전설로드랑 문양이랑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이 위치에서는 문양을 사용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5문양밖에 채용을 못하는 상태가 생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전쟁인도자. 전쟁인도자는 선망에게는 빠질 수 없는 노드예요. 너무 밸런스도 좋고 챙길 게 너무 많은 보드죠. 여기 보시면 원소 저항도 있고 최대 분노, 여기도 최대 분노, 그리고 화염 저항의 최대 생명력까지. 그리고 전쟁인도자 전설 로드 자체도 보강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전설 로드죠. 그래서 찍어 주시고요. 마지막에는 이거 문양 설명 안 드렸구나. 문양은 우라를 사용해 줍니다. 우라는 위에 기본 효과가 굉장히 좋죠.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이 보드 자체가 자연스럽게 억지로 투자를 해주지 않아도 힘이 50이나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위치에 우라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기 전문가 보드에서 작전사령관 를 사용을 해주는데, 함성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포기를 할 수 없는 문양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 추가 옵션, 추가 보너스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보드에 채용을 했습니다. 정복자 설명은 여기까지 대충 하고,